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안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안산 일동입니다. 나오신 분 누구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일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마을 카페 마실에서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동네에는 울타리 너머라고 하는 오래된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을에 주민들의 거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한번 해보는 재원을 마련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게 됐고, 그것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마실이라는 걸 열었고요.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떤 컨셉으로 꾸밀 건가 라고 했을 때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자라고 해가지고 카페 형태로 커뮤니티 공간을 열게 됐습니다. 마실의 운영 주체는 협동조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협동조합은 할만하다. OX. X. 근데 왜 협동조합을 하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은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자본주의적 경제 측면에서는 꽝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측면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 측면을 빼버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마을에서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 마을 카페 마실의 조합원이 120명이거든요. 마을 주민 120명이 카페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면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괜찮지만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X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정은철 이사장님한테 당신은 마을 활동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OX. X. 마을 활동가는 아닙니까? 그냥 마을에 살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굳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 아이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하게 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좀 활동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방식으로 또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도 방과후 돌봄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고, 또 그 애들이 청소년기에 갈 곳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당신에게 마을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왜냐면 저도 안산에 친인척이 한 명이 있거나 뭐 지원 학연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안산에 딱 와서 여기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돌봄을 하고 성장을 시켜야 할 상황인데,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를 또 만들고 있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자체가 저를 성장시켜주고 저를 돌봐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에서 좀 더 임금을 적게 받는 임금 노동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들어옵니다.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되시면 현재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친구들이랑 활동했던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사냐, 특히나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애들은 커가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사냐, 이제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정리는, 사실은 그 임금은 적게 받고 있지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초기에 부모들 간의 이 유대관계하고 또 마을에서 부모가 있으면서 애들이 안정감을 찾는 거를 경제적 소득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의 기대 가치를 저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애들이 돌봄의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럴 때 학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벌었던 돈을 거기에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경제 비용을 거기서 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어디가 이득입니까? 총액적으로는 직장 생활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함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결과 마을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갔는데 흰머리가 막 나고 이러는데 제 그 머릿속에는 제 얼굴은 항상 그때 있는 얼굴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네. 문득문득 거울 볼 때마다 흰머리가 나 있고 살이 쪄 있고 주름이가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보면은 낯설어요. 저는 변해 있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는 이게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을이 변했다고는 저는 그냥 마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 이야기를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 네, 그게 그렇게 더 객관적이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죠? 저는 매일 여기도 보고 있고 겪고 있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마치 거울을 볼 때 낯설지만 내 머릿속에는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네. 그렇게 밖에 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이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하시죠. 일단 그분들이 그런 거는 처음에 이 마실을 열었을 때 거의 뭐 매년 적자 나고 금방 문 닫을 것 같았는데 벌써 8년째, 9년째 이렇게 버티면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공간에서 이 자원순환이라든지 뭐 환경교육까지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버틸 것인가에 논의해서 이제 확장하고 다른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제 밖에 있으니까 마실 소식을 주변 사람한테 들었을 때 이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 성장한 모습으로 들렸을 때 뿌듯하고 뭐 기분 좋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맛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정은철 이사장님이 대한민국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경기도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제일 먼저 사용할 정책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시골 가면 마을에 다 있잖아요. 그게 공공성을 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 네. 공간에서 어떤 공동적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다 떠난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정보가 공유되고 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공공이 지원하지만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골의 이장님들 다 지원해서 그 공간을 이장님들이 네. 잘 운영하는 것처럼 그 공간을 주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그런 걸 써보고 싶습니다. 거점과 인원에 대한 지원. 어떻든 공간으로 쓰면 되네요. 네. 공간과 사람 요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일동입니다. 안산에. 일동 되게 크잖아요. 네. 동별의 마을회관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됩니까?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거점이든 뭐든 교통약자가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10분 이내에는 그래야 이게 옮기지. 주민센터가 동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거하는 공간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걸 수거하고 싶은 사람이 그걸 들고 거기까지 걸어가 수거하는 노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거 거점이든 만남의 공간이든 이런 거는 교통약자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동마다 그건 큰 동이 있고 면적이 작은 네. 동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개수가 좀 정해지면 좋겠다. 이런. 행정구역 기준이 아니고 반지름을 걸었을 때 교통약자가 10분 이내. 네. 여기에 한 곳씩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안산의 마을 공동체는 다른 지역의 마을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자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산은 인적 구성을 보면은 토박이 구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올림픽을 앞두고 어촌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공달 조성해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온 사람도 구성이 거의 뭐 강원도 30%, 충청도 30%, 전라도 30% 이렇게 올 정도로 고르게 온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특히 우리나라 분들,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공동체성을 다 가지고 많이 잠재되어 있나 봐요. 이게 있었던 것이 암암리의 이 공단을 중심으로 그게 형성이 돼 있었고 저는 4.16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게 분출됐다고 봐요. 그 전에 네. 모르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만나게 되면서 더 강화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든지 공동체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게 어떻게 수면화로 올라와서 교류하냐의 문제인데 안산은 좀 세월호를 가정으로 그게 교류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마실의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마실이 거의 내년이면 10주년이 돼갑니다. 10년 동안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또 이겨내고 마실이 많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10주년 모두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마실 정은철 이사장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다음 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채널 더 로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